그래서 오늘은 컨셉을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컨셉에서 막히는 분들은 대부분 컨셉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학생분들이 많은 요청을 해주셔서 건축 설계 A4 받기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는 한번 A4를 받고 나면 에이스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B불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벼락치기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공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편의 사례조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사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10분 정도만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건축 잡지를 많이 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들 눈에는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이 학생이 설계 전에 사례를 찾을 때만 책을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책을 평소에 열심히 보는 학생들인지 사례조사 발표를 10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크리틱에 관련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되게 이런 분들은 프로젝트 컨셉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막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컨셉을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컨셉에서 막히는 분들은 대부분 컨셉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함에 있어서 건물을 설계할 때 매번 컨셉을 정하고 설계를 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땅의 법적인 용적률과 건폐율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최대치를 끌어내고 인면을 살짝 고민하고 완성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실무에서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컨셉이라는 게 과연 정말 설계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설계 안에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타당성을 보여주는 게 컨셉과 프로세스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상에 있지도 않은 컨셉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 책을 평소에 보다 보면 많은 작가분들이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즉 책을 많이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는 방법은 땅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공모전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요구되어지는 요구사항들 의해서 자연스럽게 주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저는 주변 환경이나 지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속에 둘러싸여진 대지에 건물을 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설계 점수는 F를 받겠죠. 물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과거 도코모모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는 것이죠. 설계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짓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자연 친화적이거나 혹은 건물 자체가 자연에 가려져서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아이디어 도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1차원적인 원석과 같은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가공을 할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건축, 형태의 인식, 무형의 건축, 이런 단어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블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블러라는 단어가 메인 컨셉이 될 것이고,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자연 친화적인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형태의 인식, 무형의 건축, 이런 단어들은 하나의 컨텍스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메인 컨셉이 나왔다면 이걸로 정말 이쁜 다이아 반지가 될 수 있는지 사례를 찾아보거나 비슷한 개념을 어떤 건축 결과들을 도출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책을 통해서 찾아보거나 아우리카 같은 학술 사이트에서 논문을 읽어보면 논문에 첨부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블러 아키텍처라고 구글 같은 곳에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사실 네이버로 사례 조사를 찾아보신다면
많은 사례들을 찾기는 힘들 거예요.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찾아보시고 만약 비슷한 논문이 없다면 나중에 대학원을 가셔서 본인이 이와 관련된 논문을 직접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단어를 어떻게 건축에 활용했는지 예시까지 보았다면 본인이 이제 설계할 대지 위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프로세스 또는 매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위에 했던 이야기를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중간에 낙후된 거대한 블럭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블럭을 최대한 많은 활성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간의 다공성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포러스 아키텍처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다른 건축가들이 내가 이런 건축 컨텍스트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 컨텍스트와 컨셉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설계를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정도 한번 해보세요. 저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래도 꽤 재미나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4학년, 5학년 정도가 됐을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인 두 번째 컨셉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학년을 벗어나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조금 더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배우는 도시 이론이나 아니면 건축 이론 그리고 또는 철학과 같은 다른 사람의 개념을 차용해서 저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건축에서 활용하기 좋은 철학가들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주로 자크 데리다와 드레즈를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아무래도 비정형과 그리고 탈 중심의 건축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위에 언급했던 철학가들의 이론들이 좀 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들레즈의 철학 중에 건축에 인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 중에 저는 리좀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것으로 도시의 한 블럭으로 디벨롭 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한 학기 안에 이 철학 개념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설계 완성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업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크리틱 중에 어떤 교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크리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 설계가 어려운 것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없이 학생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수업이다 보니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론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교수님께 제안을 하고 한 발짝 한 발짝씩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교수님들도 딱히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대학교 이전까지는 저희가 스스로의 어떤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다가 대학에 와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런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설계를 어느 정도 프로세스, 매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리고 거의 최종 단계에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본인이 도출해낸 이 설계안이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컨셉과 맞는지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서 피드백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또는 프로세스 단계에서 점점 생각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컨셉, 처음에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방향에서 조금 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계의 중심을 또 잡기 위해서 계속 한 번 더 어느 정도 컨셉에서 멀리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최종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놓고 보면 컨셉은 이런데 왜 설계안이 이렇지?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작품들은 사실 좋은 설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방법은 제가 학생일 때 사용했었던 설계 프로세스 단계를 오늘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에 오면 전혀 쓸모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입 밖에 내볼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 방법들은 졸업할 때 졸업과 동시에 휴지통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야 하고요. 실무에선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Shift 딜리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사무실을 개업한다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많은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이 방법 또한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프로세스 단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